1942년 3월에 태국 국경을 통해 동쪽에서 넘어와 버마 영국군에 계속 승리하고 수도인 랑군을 점령한 일본군은 곧 북진을 위해 준비를 서두르게 되고 버마 영국군은 버마 제2의 도시인 북쪽의 만달레이 부근으로 지휘부를 옮기게 됩니다. 또한 중요 보급로인 버마로드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장개석은 원정군을 버마에 파견하고 버마 전역 1단계를 마친 두 세력은 이제 버마 중부에서 곧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버마 침공 작전을 펼쳤던 일본 제15군이 원래는 33, 55의 2개 사단으로 편성되었다가 이후 병력 보강을 위해 2개 사단이 더 오게 되고 남부에서의 전투에서 패한 영국군도 중북부에서 부대를 재편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제1 버마 사단과 제17 인도 사단 그리고 제7 영국 기갑 여단이 중심이 되어 새로 버마 군단이란 이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버마 군단에는 새로운 지휘관도 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슬림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부터 시작됐지만 유럽에서의 전쟁은 1939년 9월부터였기 때문에 이 시점 이전에도 영국 본토 항공전 등 유명한 전투 이외에도 다른 많은 전투가 벌써 벌어졌는데요. 슬림 장군은 1940년에는 이탈리아가 장악하고 있던 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 전투에 참가했고 여기서 부상을 입은 후에 1941년에는 제10 인도 사단을 지휘해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의 쿠데타를 진압하는 데 참가하는 등 지휘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수세에 몰린 버마 전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버마 군단의 지휘를 맡은 슬림 장군은 1942년 5월에 중장으로 진급하는데 액팅 루테넌트 제너럴이라고 하니까 군단 지휘를 위해 임시로 중장 계급이 부여된 듯합니다. 슬림 중장은 버마 군단장으로 1942년 3월 19일에 취임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현재 3일 간격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올라왔으면 다음은 수요일, 그 다음은 토요일 이런 식인데요. 지금까지는 일정에 어긋나지 않게 계속 업로드했지만 혹시 일정에 변화가 생긴다면 채널 초기 화면에 있는 커뮤니티 혹은 최신 영상의 고정 댓글에 공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진하는 일본군과 연합군 간의 첫 번째 큰 전투가 벌어질 곳은 랑군에서 북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타운구라는 곳이었습니다. 버마 지명 발음이 쉽지 않은 게 많은데 최대한 비슷하게 하나로 정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케우치 유타카 중장이 지휘하는 일본군 제55사단은 3월 13일에 지난번에 전투가 벌어졌던 페구 북쪽에 집결해 14일부터 전진을 개시했습니다. 이때 일본군도 태국에서부터 몇백 킬로미터 이상 먼 거리를 행군해와서 작전 지시가 내려질 때 병사들의 전투화와 양말 등의 보급이 급하다는 건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전진을 시작하기 약 일주일 전인 3월 8일 중국군 제5군 산하 제200사단 병력이 타운구에 진출했습니다. 이때 국민당 정부군, 즉 장개석이 이끈 군대는 정식 명칭이 국민혁명군인데 일본 육군을 이 채널에서 정식 명칭인 대일본 제국 육군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여기서도 편의상 중국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0사단을 이끌고 있던 지휘관은 다이안란 소장이었습니다. 중국군은 남쪽으로 일부 병력을 보내 전투를 하면서 타운구 방어진지 완성을 서둘렀는데요.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3월 21일 타운구 남쪽 약 40km 지점에서 중국군과 교전해서 중국군이 완강히 저항했으나 200여 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고 퇴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군이 버마에서 중국군과 싸운 첫 전투였습니다. 일본군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타운구 지역을 지키는 중국군 제200사단과 일본군 55사단은 3월 24일부터 전투를 벌였고 일본 제55사단은 산하의 보병연대가 112, 143, 144의 3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112와 143 2개 연대만 전투에 참가해서 병력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일본군은 24, 25, 26일을 지나면서 항공력도 동원해 격전을 벌였으나 중국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타운구를 함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월 27일에도 양측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치열한 전투를 계속했고 일본 기록에는 공격력이 거의 한계에 이른 것 같았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포병대까지 동원해 55사단의 마지막 힘을 다한 3월 29일의 공격에서 일본군은 타운구 북서쪽을 돌파했고 동쪽에서도
새로 상륙한 56사단의 선발대가 다가와서 퇴로가 막힐 위험에 처한 중국군은 29일 오후에 철수 명령을 내리고 다음 날까지 철수합니다. 방금 전 등장한 일본 제56사단은 3월 24일부터 랑군에 상륙하기 시작해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진 타운구 지역으로 일부 병력이 서둘러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3월 24일부터 타운구 인근부터 시작된 격전이 끝나고 도시는 일본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중국군 200사단은 퇴각하면서도 후위 부대가 끝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여 일본군 수뇌부도 그 용기를 칭찬했다는 말이 일본군 기록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은 시탄강을 건너면서 다리를 폭파 못해 일본군에 넘겨주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일본 55사단의 타운구 전투에는 뒷이야기가 있는데 당시 55사단에서 전투를 맡은 보병연대 2개 중 하나인 제112연대 부관이 연대장이 신경쇠약 증상이 심해져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합니다. 이날이 본격적으로 전투가 개시되기 한참 이전인 3월 19일이었습니다. 112연대장 이름은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세 글자가 이 사람 성인데 이걸 찾아보면 읽는 방법이 4개가 나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그냥 연대장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12연대장은 태국 국경을 넘고 이후 패구에서 전투를 치르면서 자기 부대에 사상자가 많이 나자 그때부터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고 적극성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지휘가 불가능해질 정도까지 증상이 심해졌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때쯤이면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도 됩니다. 사단사령부에서 연대장 경지를 고려하고 있을 무렵 112연대장도 자기 증상이 심한 것을 알고 선임 대대장에게 스스로 지휘권을 이양하고 자신은 랑군의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연대장 경질 명령은 타운구 인근에서 전투가 시작된 직후인 3월 25일에 내려졌고 기록에는 후임 연대장이 전투가 끝난 후인 4월 3일에 착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2연대는 타운구 전투를 연대장 없이 수행했을 확률이 꽤 높아서 이후 어렵게 진행된 전투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55사단 수뇌부에서 일어난 일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5사단 지휘부에서 또 하나 문제된 것은 바로 사단 참모장이었습니다. 당시 참모장은 가토 겐노스케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제55사단이 1940년 8월에 창설될 때부터 참모장을 맡았고 다케우치 사단장은 55사단의 세 번째 사단장이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당시 사단에 관계된 사람들의 전후 회상을 종합해서 나온 말이 있는데 55사단은 출정일에 사단장과 참모장을 비롯해 고급 부관과 다른 막료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참모장은 사사건건 다른 간부들과 서로 반발하기 일쑤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참다 못한 사단장은 타운구로 북진 중에 참모장을 경질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후임 사단 참모장은 당시 인도차이나에 주둔 중이던 보병 제170연대장 쿠보 무네하루였는데 명령을 받고 자기를 이을 170연대장 후임자를 기다리던 도중 후임 연대장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55사단에 부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쿠보 신임 참모장은 4월 8일에 55사단에 착임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55사단이 그동안 전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하고 사단 수뇌부의 상호 불신이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운구에서 같이 싸웠던 56사단과 계속 비교되면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다케우치 유타카 사단장은 1942년 12월에 참모본부로 보내지고 전투부대 지휘는 더 맡지 못하고 1943년 9월에 예편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바로 이 강이 버마에서 가장 긴 이라와디 강입니다. 그리고 수도 랑군의 동쪽에 있는 강이 이전에 나온 시탄강입니다. 이라와디 강에는 버마 영국군이 지키던 프로메라는 곳이 있었고 여기서 동쪽으로 가서 시탄강 유역에는 타운구가 있었습니다. 동쪽은 방금 살펴본 대로 55사단이 맡았고 서쪽을 33사단이 맡게 됩니다. 33사단도 55사단과 거의 동시에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33사단 병력이 프롬의 근교까지 다가온 것은 3월 29일이었습니다. 프롬의 서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이라와디 강입니다. 북진해 오는 일본군 33사단에는 213, 214, 215 보병연대가 있었는데 3월 29일에 215연대 선발대가 남쪽에서 강을 건너 프롬의 남쪽 슈에다웅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부터 프로메로 통하는 도로가 있었는데요. 이건 현재의 구글 지도인데 1942년에도 이 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3월 29일에 남쪽에서 버마 영국군 전차 30대, 화포 20여 문, 자동차 200여 대가 줄지어서 프로메로 퇴각하다가 중간을 막은 일본군을 발견합니다. 이 부대는 일본군과 다음날 저녁 때까지 전투를 벌여 전차 22대를 포함해 대부분이 괴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슈에다옹을 재점령하기 위한 영국군의 공격도 큰 인명피해를 남기고 무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본군 215연대 병력이 영국군 포로 17명을 잡아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시신을 나무에 걸어놓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라와디강 유역의 영국군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들었고 1942년 4월 1일 프로메가 일본군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일본군이 공세를 거의 포기할 뻔했던 동쪽 시탄강에서의 중국군과의 전투에 비하면 서쪽 이라와디강에서의 영국군과의 전투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쉽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이 1942년 3월 하순에서 4월 초까지의 버마 지상전 결과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영국이 싱가폴과 함께 전략 요충지로 중요시했던 곳이 바로 이 지도에 표시된 실론, 현재의 스리랑카입니다. 실론은 중동과 동남아로 통하는 해상 루트를 장악할 수 있는 요지이고 당시 영국에서 필요한 고무를 거의 전량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 2월 15일 싱가폴이 떨어짐으로써 인도로 가는 바닷길이 일본군에 열렸는데요. 영국은 일본이 실론섬을 점령해서 영국의 해상 루트를 마비시키고 인도와 동남아 장악을 더 확실히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마 작전을 시작한 일본은 이미 벵갈만으로 진출을 시작했는데 랑군 함락 후인 1942년 3월 23일에 여기 보이는 안다만 제도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일본군이 안다만 제도에 상륙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버마와 동남아, 인도 지역까지 나타내보면 위 지도와 같습니다. 일본은 1942년 2월 15일까지 싱가포르를 포함해 동남아 요지를 전부 장악했고 이제 버마 작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벵갈만을 포함한 바다에서 버마 전선을 돕고 이후에도 도움이 될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군이 등장할 차례인데요. 육지에서 잠시 떠나 1942년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벌어진 실론 해전이라고도 하는 인디안 오션 레이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채널에서 시간 순서대로 태평양 전쟁을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 버마 전선 초반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인디안 오션 레이드에서는 죽었던 사람도 잠시 다시 살아나고 바닷속으로 사라진 항공모함들도 잠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실론의 방어가 급하다고 생각한 영국은 호주 방어를 위해 중동에서 돌아오던 호주 육군 육사단의 일부를 실론에 배치시킵니다. 실론에 배치된 호주군 육사단은 16, 17여단으로 1942년 3월부터 7월까지 주둔했고 이후엔 6인으로 보내져 각각 코코다트랙 전투와 와우 공방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제 버마 전투가 진행됨과 동시에 이쪽 바다를 무대로 영국 이스턴 플릿, 동양함대와 일본 연합함대 간에 한 차례 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다음 영상부터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